안녕하십니까. 태백산 정암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산은 한웅이 개천하여 하강한 곳으로 알려진 한민족의 성지입니다. 백두대간의 주요한 기운이 흐르는 터입니다. 태백산 전상에 있는 천재단, 다 아시죠? 그 천재당은 신령한 산입니다. 그래서 정암사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 있습니다. 태백산 정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보 제332호인 수만호탑과 정밀봉이 있는 우리나라 5대 정밀보궁 중 하나로 갈래사라고 합니다. 갈래사는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갈래사의 한문 뜻은 칡괄의 올레인데요. 해석은 칡의 세 갈래가 알려준 사찰이라 하여 갈래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정암사에도 창건스라가 있습니다. 창건스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색교의 기록에는 자장유사가 만년에 강릉수다사에 머물렀는데 하루는 꿈에 이성, 그러니까 중국 오대산 북대에서 범어개를 주던 스님입니다. 스님이 나타나 내일 대송정에서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대송정에 가니 문수보살이 내연하여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 하고는 사라졌답니다. 자장률사는 태백산을 들어가 갈반지를 찾다가 3일째 되던 날 큰 구렁이 10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에게 이곳이 갈반지라 이러고 성나무를 지었는데 이 절이 정암사라고 합니다. 태백산 정암사는 신라의 대국통 자장률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자장률사께서 645년 선덕왕 14년에 수만호탑을 세우시고 비로소 48방 지처를 열었으니 숲과 골짜기는 해를 가리고 멀리 새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기 짝이 없으므로 정암사라 이름하였습니다. 태백산 정암사는 선덕여왕 14년 645년에 자장률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하여 창건한 유수 깊은 사찰입니다. 자장률사는 636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산서성 청랑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가, 불두골, 손가락뼈, 염주, 경전 등을 얻어 643년에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항농사 국청목탁과 울산 태하사, 통도삼 금광계단을 건립하고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아 태백산 갈반지의 성남은 지금의 정암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정암사 정밀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수만호탑이 있어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는 정각으로 양산 통독사, 평창 상원사, 인제 봉정암, 영월 법흥사와 함께 자장률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우리나라 5대 정밀보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암사는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 입적할 때까지 만년을 보낸 곳으로 암자를 짓고 공부했다는 적조안과 유고를 안장하였다는 뽀족바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장률사는 문수보살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수행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다 떨어진 방풀을 걸친 늙은 거사가 식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와서 자장률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시자가 서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나무라자 거사는 서성에게 아뢰기만 하라고 말했답니다. 시자가 자장률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여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자는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알아보겠는가 하고 삼태기를 쏟자 죽은 강아지가 사자 보자로 바뀌었으며 그 보자에 올라앉아 빛을 발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장률사는 한급히 쫓아가 산고개를 올랐으나 벌써 멀리 사라져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장률사는
육신으로는 문수보살을 만날 수가 없어 내 이곳에서 입증이 들어 만나 뵙고 참여할 것이니 3개월간 내 몸을 잘 보관토록 해라. 말을 마친 후 조용히 바위에 앉아 입증에 들어갔습니다. 겨우 3개월 후 그 바위에서 다비식이 끝나자 공중에서 자장율사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 몸이 이미 티끌이 되었으니 어떡할 곳이 없구나. 너희들은 개에 의존하여 생사의 고해를 건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뼈는 석결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태백산 정암사는 창근에 얽힌 전설 외의 역사는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정멸군을 비롯해 문수전, 모구당, 육화정사, 한백당, 간음전, 자장각, 삼성각, 범종각, 일주문 등 10여동의 건물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수만호탑, 국보 제332호와 정멸궁, 강원도 문화재자로 제32호가 있습니다. 또한 절 계곡에 열목어가 살고 있어 계곡 일대가 열목어 서식지 천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장율사가 심은 것으로 전하는 주장자 나무가 있습니다. 정암사 일주문은 1997년에 중창된 것으로 너릅나무로 지었으며 현판은 태백산 정암사로 정암사와 인연이 깊던 탄어스님이 썼습니다. 정암사 육화정사 선불도장입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짝 지붕으로 62평에 이르는 정암사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1977년에 지어진 것으로 종무소와 선방, 강당, 요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밑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암사 범종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으로 범종 197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범종이 있습니다. 범종루와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장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극락교는 남쪽 계곡 건너에서 바라본 범종각과 정멸궁과 경내를 이어주는 돌다리입니다. 정멸궁은 강원도 문화재자로 제32호입니다. 1984년 6월 2일에 강원도 문화재자로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수만호탑에 봉안하고 이를 참배하기 위하여 건립한 법당입니다. 이는 생멸이 함께 없어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져 깨달음에 이른 경계의 보배로운 궁전을 의미합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궁전과 같다는 뜻에서 정멸궁이라 합니다. 정멸궁은 수만호탑에 불사리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멸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상 대신 수만호탑 그림이 걸려있고 옆 벽면에는 붉은 바탕의 신중탱화가 호흡하고 있으며 법단에는 안치된 사리를 상징하는 황금색 연꽃 모양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이 보궁 안에는 선덕여왕이 자장율사에게 하사했다는 금난가사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1975년 11월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 양식의 팔짝 지붕이며 용마루에는 시두를 얹었습니다. 건물은 3, 4단의 막달로 쌓은 기단 위에 건립되었는데 기단 상면에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주초를 놓고
베를린 기법의 원형 기둥을 놓았습니다. 북서향의 건물 중앙 위에 정밀궁이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1771년에 중수한 뒤 세 차례 중수하였습니다. 자장율사 주장자는 정밀보궁 뜰악의 주장자라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장율사가 정암사를 창건하고 평소 이용하던 주장자 6환장을 땅에 꽂았는데 그것이 기묘하게도 나무로 자랐다고 하며 그 나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장자는 그 후손 나무로 여겨지는데 나뭇가지들이 계속 회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거듭했습니다. 만호탑 정밀궁과 더불어 정암사의 주요 명물로 국가천연기념물의 자격이 충분하다 여겨지나 아직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암사를 개창한 자장율사가 만나려고 애쓰던 문수보살을 모셨으며 이는 정암사 창건설화에도 등장하는 것이 문수보살로 이를 중하게 여겨 단독 정각에 모신 문수보살입니다. 정암사 문수전은 정암사 도랑이 청정한 문수도랑임을 나타낸 것이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허공처럼 한량이 없음을 찬탄한 것입니다. 저를 창건하신 자장율사께서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을 하여 큰 수도량인 정랑산 운제사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세존의 정골살이 등을 받아 모시고 귀국하여 5대 정밀보궁을 세웠으니 이 도랑은 그대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정밀보궁이자 문수도랑인 것입니다. 경계 무상심심민묘보 백점망근 난조우 허금문견득수진 분내열의 진실어이게. 정암사의 한백당입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으로 문수전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사와 선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절 뒤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간음전의 우아한 모습입니다. 소나무 2그루가 운치를 대주고 있습니다. 간음전 법당에 봉안된 간음보살상입니다. 양옆에 있는 동자성의 상이 미소를 자아내는 듯 합니다. 간음전 오른쪽으로는 칠성과 독성, 산신을 함께 모신 삼성각이 있습니다. 산신각 오른쪽으로는 정암사의 창건주인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자장각이 있습니다. 자장각 추녀 아래 걸린 자장각 편역의 글씨가 아름답습니다. 역시 탄어 스님의 글씨입니다. 정각에서 수만호탑을 가기 위해서는 일심교를 건너야 합니다. 정암사 열목의 서식지는 천년기념물 73호입니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정암사 옆의 계류지역입니다. 한반도는 열목의 서식지의 최남한지로서 그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열목의 서식지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1962년 12월 7일 천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만호탑은 절 안쪽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걸어가 약 200개의 높고 가파른 계단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정암사 경내에서
약 100m 위에 떨어진 정밀궁 뒤편 급경사를 이룬 300탈의 축대를 쌓아 만든 대지 위에 수만호탑이 있습니다. 수만호탑은 높이 9m에 달하는 7층 모전 석탑입니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국보 제332호로 2020년 6월 25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자장유사가 643년, 선덕여왕 12년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서해용왕이 자장율사의 신심에 감화되어 만호석을 배에 싣고 동해 울진포를 지나 실력으로 갈래산의 비장에 두었다가 자장율사가 이 절을 창건할 때 이 돌로서 탑을 건조하게 했다고 하여 만호탑이라 하였는데, 물길을 따라 이 돌이 반입되었다고 해서 숫자를 앞에 붙여 수만호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탑을 세운 목적은 전란이 없고 날씨가 고리며 나라가 복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기를 염원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절에는 금탑과 은탑의 전설이 있습니다. 정암사의 북쪽으로는 금대봉이 있고 남쪽으로는 은대봉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탑, 은탑, 만호탑의 삼보탑이 있다고 합니다. 만호탑은 사람이 세웠으므로 세인들이 볼 수 있으나, 금탑과 은탑은 자장율사가 후세 중생들의 탐심을 우려하여 불심이 없는 중생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도록 비장하여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자장율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금탑과 은탑을 구경시키기 위하여 동구에 연못을 파서 보게 했는데, 지금의 목골이 그 유지이며 지상에는 삼지암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만호탑의 높이는 9m에 달하며 7층 모전석탑입니다. 지대성은 모를 죽인 화강암재로 6단을 쌓아 마련하고 탑신을 받치기 위한 1단의 받침을 모전석으로 만들고, 그 위에 너비 1.78m, 높이 1.03m인 사각형 옥신을 모전석으로 15단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정암사 정밀보궁 뒤의 산비탈이 세워진 7층의 모전석탑입니다. 모전석탑이란 전탑을 모방한 탑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쌓아 올린 탑을 말합니다. 하강암으로 6단의 기단을 쌓고 탑신부를 받치기 위해 2단을 받침을 두었습니다. 탑신은 해녹색을 띤 석회암을 쌓았는데 포면을 정교하게 잘 정돈하여 벽돌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1층 몸돌의 남쪽 면에는 감실, 불상을 모시는 방을 마련했으며 한 장의 돌을 세워 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는 철로 만든 문고리를 달았습니다. 지붕돌은 추녀 너비가 짧고 추녀 끝에서 살짝 들려 있으며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지붕돌 밑면의 받침수는 1층이 7단이고 1단씩 줄어들어 7층은 1단이며, 지붕돌 윗면도 1층이 9단, 1단씩 줄어들어 7층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의 머리 장식으로는 청동으로 만든 장식을 올렸습니다. 돌벽돌의 일반적인 크기로 보아 그리 거대한 편은 아니지만 형태가 세련되고 수법 또한 정교한 탑입니다. 탑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연꽃무늬, 안상 등은 모두 고려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파손이 심해서 1972년 해체 복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탑을 세운 이유를 담은 탑지석 5개와 검, 은, 동으로 만들어진 사리구가 발견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언제부터 전해진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정암사에 있는 여러 유물과 비교해 볼 때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만호탑은 국보 제30호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등 신라시대 이래 모전석탑에서 시작된 조형적인 안정감과 입체감, 그리고 균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저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만호탑은 훼손이 심해서 1972년에 해체 복원하였습니다. 해체 당시에 함께 나온 탑지석은 조성 역사, 조탑 기술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 불구사 3층 석탑, 다보탑 국보 제20호와 석가탑 국보 제21호를 포함해 탑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시수한 탑이기도 합니다. 수만호 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 석탑으로 석회암 시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돌로마이트로 제작되었고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 비보 사상과 사리 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입니다. 특히 탑지석을 비롯한 자료에서 수리 기록과 연력을 알 수 있고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역사, 예술, 학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장율사는 590년에서 658년에 계셨습니다. 신라의 스님이었고 율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율사는 불교계 율의 정통한 스님이란 뜻입니다. 그가 출가하기 전에는 진골 출신의 귀족이었으며 성은 김, 속명은 선종입니다. 그는 진골 출신 관리 호림공 김무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자 처자를 버리고 원정사를 지어 고골간, 즉 인생의 무상함을 마른 뼈와 같이 여기는 관념을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후에 선덕 여왕이 짐선종을 재상에 임명하였으나 관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636년 선덕여왕 5년 왕명으로 제자 성실 등 10여 명과 함께 중국 당나라의 오대산에서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가사와 사리를 받고 불도를 닦았습니다. 훗날 함종의 시조가 되는 두순과 계율종의 도선에게 배운 뒤 643년 선덕여왕 12년 장경 일부와 불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항농사에서 대성론, 보살 개본 등을 강론하였습니다. 그 후 대국통이 되어 성례의 규범과 성통의 일체를 주관하였습니다. 또한 항농사 구청 목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에 완성하였으며 통도사 금강계단을 세웠습니다. 전국 각처에 10여 개의 사탑을 세웠고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관복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어 650년 진등 여왕 때 당의 연호 사용을 건의하여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만년에는 강릉부에 수다사를 짓고 후에 태백산 정암사를 세워 그곳에서 입적하였습니다. 현재는 신라 10성 중의 한 사람으로 추대되어 흑륜사 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사분율 갈마사기, 십송율목차기, 아미탁 경익이, 간행법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습니다. 정암사는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연구하는 전통이 유지되었으며 또한 자장이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와 수만호탑 건립에 의해서 오늘날까지의 오대산 중대와 설악산 봉정암, 통도사, 허평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기도처이자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암사 참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